자, 아까도 말씀했지만 록히드 마틴, 록마의 태만과 갑질이 오랫동안 쌓여왔습니다. 그러면 이러니까 미국이 지금 러시아랑도 지금 싸워야 되고 중국이랑 러시아랑도 지금 관계 이상해지고 중국이랑 대판 싸워야 되는데 마음은 급하고 야, 저 록마에 맡겼다가 또 F-35 비슷한 거 또 나와가지고 우리 완전 골로 가는 수 있어. 쟤들 저거 갑질해서 안 되겠어. 야, 집어쳐. 그래가지고 미 공군이 개방 아키텍처 디지털 엔지니어링 방식, 즉 OADE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여기서 OAD는 제가 글자 딴 거예요. 개방 아키텍처 디지털 엔지니어링. 저 개방 아키텍처 디지털 엔지니어링은 걔들이 쓰는 용어고 오픈 아키텍처 디지털 엔지니어링. 이거 뭐냐면 미 공군이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업체를 초치하는 거야. 너 이거 와서 좀 해볼래? 우리가 돈 줄게. 시제품 만들어 볼래? 돈 줄게. 그래서 미 공군이 선정한 복수 사업자가 이 통합 개발 환경을 공유해서 그 위에서 시제품을 이제 시제품 디자인을 하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 다음에 시제품을 제작을 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통합 개발 환경에는 뭐가 있냐? 이때까지 미국이 만들었던 모든 전투기의 상세 설계 정보 빅데이터가 들어있어요. 그게 다 공군한테 축적돼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때까지 미 공군이 사용했거나 사용하려고 검토했던 모든 부품과 서브 시스템의 정보에 관한 빅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심지어는 외국 비행기에 대한 것도. 그 다음에 여기서 딱 해서 연결해서 하면은 시뮬레이션이 저절로 돼. 고급 시뮬레이션이 인프라넷으로 딱 그 클라우드로 연결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다르파 나왔잖아요. 다르파가 2030년 기준, 2028년 기준, 2027년 기준, 2026년 기준, 2025년 기준, 2024년 기준 이러이러한 그 모듈 혹은 서브 시스템 혹은 기술이 다 돼 있습니다라고 쫙 정리해놓고 상세하게 딱 묘사한 게 다 들어있어. 사용 가능한 모든 모듈과 서브 시스템에 관한 정보가. 족보가 다 있는 거예요. 저거 위에서 그냥 업체는 그림 그려가지고 이거 붙이고 이거 붙이고 이거 붙이고 참조해서 작품 하나 만들면 돼. 그래가지고 이 작품이 날아가나 뭐 바람 불었을 때도 잘 뛰나 뭐 비바람 칠 때도 잘 뛰나 뭐 온도가 위에 올라가서 영하 40도 됐을 때 아래 내려와서 지상 온도 영상 40도 됐을 때 오르락 내리락 할 때도 잘 되나 센서 잘 작동하나 그 센서는 그 회사 센서는 영하 35도까지밖에 안 돼. 족보 보니까. 그럼 그 A 회사 센서 빼. B 회사 센서. 저기는 영상 45도, 외기 영상 45도, 밀폐 공간 영상 80도까지 가는데 오케이 가. 뭐 이런 식으로 다 뚝뚝뚝뚝뚝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2020년에 프로토타입이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록마라는 민간 방산업체 독점 체제의 철퇴를 내리고 정부 즉 미 공군이 나서서 투명하고 상호 보완적 개발 환경 공유 체제를 만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급하면 저걸 하겠냐고 미국이. 미국 절대로 저런 일을 안 하던 나라예요. 평상시에 전시가 아니면. 자, 그러면은 아마 다음 단계에도 이런 방식으로 할 겁니다. 다음 단계에도 제가 보기에는 페이즈를 넣어가지고 첫 페이지엔 경쟁을 붙일 거예요. 록마에 이게 목줄 매사 가기 싫다 이거지. 록히드 마틴에. 첫 페이지엔 경쟁을 붙일 거라고 일부러라도. 그래서 탈락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EMD를 페이징을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철저한 관리 가능한 방식. 정부가 철저하게 주도하고 관리하고 기획할 수 있는 방식을 고집할 겁니다. 미국에서 없던 일이에요. 얼마나 급하면 저렇게 스타일을 바꾸겠냐고. 여기서 잠시 우리 대한민국의 공군 또 대한민국의 카이 한국 저기가 뭐예요?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인가? 한국 항공우주 산업 또 거기랑 관련된 이제 뭐 크고 작은 회사들 뭐 큰 회사들은 이제 LIG, 넥스원 그다음에 저거 A사 레이더 소자 잘 개발한 한화 그다음에 엔진 같은 거 잘 만들고 전체 잘 동체 잘 만들고 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여기 박수를 드립니다. 왜냐? 우리가 이게 이제 얘기가 2000년대 말, 2010년대 초에 이게 굉장히 산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전에도 봤지만 2003년에 비로소 우리 저거 비행기 나왔잖아요. 저기 초도 비행, 첫 비행한 게 우리가 처음에 한 게 뭐죠? T-50 고등훈련기. 그러니까 회의를 붙으면 방사청이나 이런 공무원들이 그 현실적인 길로 가야지. 저 단발 엔진 해서 현실적으로 좋게 하세요. 그러니까 단발 엔진이나 쌍발 엔진이라 가지고 몇 년을 싸웠어요. 그때 공군과 카이와 업체들이 쌍발을 주장했어요. 그러면 이게 참 사악한 프레임인데, 자, 공군이나 카이 입장에서 쌍발 가자 그럴 때 내심은 뭐냐면, 이게 뭐를 우리가 딱 염두에 둬야 되냐면요. F-35 단발입니다. 엔진 하나예요. 근데 무지하게 좋은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4만 몇천 파운드의 추력이. 그럼 우리가 그런 엔진을 구할 수 있으면 단발 가도 돼. 근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꼴랑 추력이 최대 추력했을 때, 저 최대 추력 기준입니다. 꼴랑 추력이 2만 한 1,000, 2만 2천짜리예요. 그거보다 고급 엔진은 우리한테 안 줘. 우리는 그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 세계인데 돈 가지고 간다고 물건 파세요? 안 팔아요. 너한테 왜 파냐? 너 가 임마. 이런 분위기라고. 거기는 완전히 배타적 엘리트예요. 배타적 엘리트들이라고요. 그걸 주장할 그게 있고, 이러면 그 회사의 뿌리를 따지다 보면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때 인류를 위해서 싸우는데 큰 역할을 했던 회사들이니까. 그러니까 독일이나 저기 뭐 일본의 에어로스페이스 산업을 못 키우게 하잖아요. 쳐버리잖아. 너 왜 머리 들어? 하고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발 엔진이냐 쌍발 엔진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엔진이 뭐지?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비행기는 어떤 성능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군이나 카이가 우리가 F-35급의 추력을 가지는 그런 동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모든 걸 다 해봐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내놓고서 노골적으로 못해. 왜냐? 그걸 얘기하는 순간 온갖 소문이 돌고 온갖 음해가 돌아요. 저 미친놈들이다 그러고 미국에 꼰질르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엔진이 2개 있는 게 1개보다 안전하거든요. 근데 안 안전하거든. 사고 난 거 보면 엔진 2개가 컨트롤하기가 더 어려워서 사고가 더 많아요. 단발보다. 그러니까 쌍발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내심은 뭐냐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한 2만, 그러니까 최대 출력 기준, 그걸 애프터 버너 기준이라 그러는데, 최대 출력 기준 2만짜리 정도를 2개를 써가지고 F-35급의 추진력을 가지는 동체를 만들겠다라는 게 쌍발의 내심인데, 그 내심을 그렇게 표현했다간 골로 가니까 말도 안 되는 2개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안전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고, 단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뻔히 상위 기종 엔진 못 구한다는 거 알면서도 우리가 개발하려는 비행기를 뭐 그렇게 복잡하고 큰 거 만들어. 그냥 우리 지금 저 고등훈련기보다 조금 더 나은 거 정도 만들고 말지. 야, 편하게 가지. 뭐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어디 그 대열에 가냐, 임마. 속 차려라, 임마. 그러니까 단발은 상위 기종을 상위 엔진을 구할 수 없다는 얘기는 딱 안 하죠. 그건 회의록에 안 나타나. 그걸 회의록상에 얘기 안 하고 단발이 좋습니다. 단발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걸 몇 년을 싸워요, 저게. 아마 MB 정부 때 결판 났을 거예요. MB 정부 국방부 장관이, 그때 어느 분인지 모르겠어요. 국방부가 야, 그거 쌍발로 해. 아는 거죠. 그 장관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판가름 해줬어요. 나중에 제가 그쪽 산업에 깊게 취재를 하던 사람이 아니라서 내부에 얽힌 얘기들은 잘 몰라요. 위에서 그 교통정리했어요. 그래서 그때 쌍발이 된 거예요. 쌍발이 되면 2개 합치면은 지금 KF-X의 엔진 출력이요, F-35급입니다. 2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 비행기 만들겠다는 거예요. 일단 몸체랑 엔진은. 엔진 달린 깡통은 일단 그 정도에서 놓고서 출발하자가 정해진 게 2000년대 중반입니다. 2015년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깡통 정했으니까 깡통과 엔진을 정했잖아요. 죄송합니다. 깡통과 엔진이에요. 거기까지는 깡통 엔진이에요. 아까 프로토타입이 깡통에 엔진 단 거예요, 그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우리가 이미 고등훈련기를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음속의 1.5배까지 속도가 나요. 그러니까 깡통에 엔진 달아서 하늘을 나는 것 자체는 할 수 있어. 문제는 뭐냐? 그 다음번 문제인데 그거 하기 전에 자 이런 걸 할 때 우리한테 아까 미 공군이 한 통합 개발 환경 여기서는 보면 축적된 모든 전투기의 상세 설계 정보 빅데이터 뭐 미국 거든 어디든 간에 대한민국 뭐가 있어 저게 헬기 우리 두 개인가 하나가 KT-1인가가 아니죠 뭐였죠 하나 이상한 헬기 하나 있었잖아 우리 그 다음에 수리온 헬기 한두 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올해 7월 달에 아마 이제 그 작전 투입해요 현장 LAH 그 다음에 비행기라 그래봐야 프로펠러 샹 돌아가던 세스나 같은 거 KT-1 그 다음번에 만든 게 날개 달린 비행기로 제트기로서는 그 다음에 한 게 고등훈련기 T-50 그게 이제 경공격기 FA-50이랑 똑같아요. 우리 비행기라 그래봐 4개밖에 없는 거야. 그나마 2개는 헬기야. 1개인가 2개는. 그 다음에 비행기는 날개 달린 비행기 하나는 프로펠러 비행기야. 축적된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빅데이터가. 축적된 부품과 서브 시스템 정보 빅데이터가 없어요. 왜냐? 쓸 수 있는 부품이 없거든.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가 F-35급의 지금 몸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F-35급의 몸통을 만들었어. 깡통과 엔진 결합체가 깡통 엔진 결합체가 F-35급이에요. 저게. 거기에 고급 서브 시스템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서브 시스템 자체가 없는데 무슨 놈의 빅데이터가 어디 있어? 시뮬레이션이야 뭐 돈 주고 소프트웨어 사서 돌리면 되죠. 웬만큼은 미국처럼 좋지는 않더라도 미국은 자기들이 거기다 뭔가를 또 더했을 거예요. 근데 그 노하우가 없으니까 우리는 못 더하지. 그냥 상용으로 돌아다니는 그 좀 부족한 한 70-80%밖에 안 나오는 시뮬레이션 툴 가지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사용 가능한 모든 모듈과 서브 시스템에 관한 정보가 없어. 왜 없냐? 사용 가능한 핵심에 가면은 존재하지가 않아. 2015년엔. 그 핵심이 4가지입니다. 이게 뭐냐? 에이사 레이더. 이게 저기 능동 무슨 위상 배열 레이더인데 이게 뭐냐면 레이더 소자 각각을 따로따로 조정을 하고 그 소자 각각이 어떤 주파수로 저기 전자파를 쏠 건지를 결정해서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아지냐? 그리고 굉장히 감도가 좋아요. 그러면 뭐가 좋아지냐? 여러 가지가 다 좋아요. 우선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레이더를 쏜다라는 걸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 레이더를 자연에서 존재하는 전자파처럼 모자이크로 섞어. 그 실제로는 내가 보는 거는 요건데 내가 모자이크로 섞어서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은 어디선가 나를 향해서 레이더를 쏘고 있다는 걸 상대방은 적기는 감지를 못하는 게 있어요. 감도가 좋고 밴드가 마음대로예요. 뭐 S밴드, X밴드, 무슨 밴드가 그 대역폭에 따라서 밴드가 여러 개, 그 밴드 조정 마음대로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 주파수를 읽어내는 힘이 있어요. 자기를 자유자재로 조정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상대방의 레이더나 전자통신을 교란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교란 전파를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그 다음에 적외선 추적. 레이더가 상대가 안 것 같다. 레이더 딱 껐을 때 상대방 뒷공문에서 나오는 그 불, 그다음 뒷공무니뿐만이 아니라 뒷공무니만 나오면은 상대방을 뒤에서만 봐야 알잖아. 그게 아니라 적외선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뭐 좀 더 다른 쪽 적외선 하면은 그 비행기 전체 주위에 그러면 뒤에 있는 놈도 아는 거야. 적기가 뒤에서부터 날 쫓아오더라도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적외선 추적 IRS 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저게 의외로 제대로 하려면. 그 다음에 쏠려면은 저게 뭐야 이렇게 눈으로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전자광학으로 딱 이렇게 딱 물체가 떠야 되잖아. 전자광학 방식의 Electro Optical Target Getting System, 타겟팅 시스템. 그래서 EOTGS. 지금 각각이 다르잖아요. 레이더가 방식이 다르고 적외선이 방식이 다르고 그걸 광학 망원경으로 보고 있는 게 광학 망원경이에요, 저게.
그게 방식이 다르고 셋이 맞춰줘야 야 미사일 때려 뿅 나가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재밍을 해서 괴롭히는 거 저게 전자전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의 주파수를 읽어야 되잖아요. 이 네 가지 기술을 달라 그랬는데 록히드 마틴이 아니 못 줘. 우리 그냥 컨설팅만 해줄게. 그래서 우리 집 KF-21에 대해서 록히드 마틴하고 하나 빚진 게 없어요. 사실은. 컨설팅 피는 다 줬을 거고. 그러니까 록히드 마틴 입장은 그거죠. 야 너희는 그 깡통 엔진 결합체만 잘 만들어. 나머지 신경, 뇌수, 뭐 그다음에 무기는 다 우리가 채워줄게. 깡통 엔진만 잘 만들면 되지. 야 그게 비행기 만드는 거야. 록히드 마틴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야. 2015년에. 자 여기서 또 우리 공군카의 업체들이 또 한판 합니다. 이상한 소리 하는 자들과 내부 투쟁하면서 그림만 그리면서 돈 안 쓰고 기다리는 거야. 큰 돈 안 쓰고. 뭘 기다려? 업체에서 저 네 가지를 개발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저 네 가지가 업체에서 개발돼. 그 네 가지가 다 세계적 수준으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동안.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저거가 이렇게 나온 기사들을 보면 업체가 저런 걸 개발을 성공을 차례차례 한 게 2019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업체가 저게 개발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때까지 그림 그려오던 거, 이때까지 도상 훈련해 가지고 그때부터 깡통 엔진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깡통 엔진 결합체를. 실물을. 이 비행기라는 게요. 깡통 엔진 결합체는 우리 기술은 쉽게 만들어요. 어차피 엔진은 괜찮은 거 사오면 되고 쟤들이 팔아줄 수 있는 최고치. 그게 이번에 사온 F414예요. 그러니까 F-35에 달려있는 것의 절반 정도 힘내는 거. 그거 두 개 붙여서 쓰는 거예요. 듀얼로. F414에서 쓰는 그게 F119인가 하는 그런 좋은 엔진은 안 팔아 우리한텐. 안 팔아요. 우리는 거기 서클에 아직 못 들어갔어. 야 너희 그냥 적당하게 깡통 만들고 엔진 달아서 그냥 적당하게 핸들 만들어서 뭐라 임마. 뭐 복잡하게 생각하냐. 상대방 우리한테 그러는 거라고요 지금. 그 서클에 아직 거기까지 접근을 못한 거예요. 그럼 저게 F-35급이니까 전체 깡통 엔진 결합체가 물론 거기에 장착되는 앞으로 지능과 무기가 F-35급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상당히 접근할 것 같다 그래요. F-35 거의 95% 접근할 것 같은데 느낌에. 그러니까 아마 저 타이밍이 2020년쯤 될 거예요. 2020년 초 혹은 2020년 말쯤에 2020년 말쯤에 야 깡통 엔진 결합체 만들어 이제. 그래서 깡통 엔진 결합체를 순식간에 지금 몇 개 8개 만들어 놨잖아. 2개는 그냥 뜯었다 붙였다 하는 거고 마음대로 갖고 노는 장난감이고 6개는 이제 시제기 1호, 2호, 3호, 4호 그리고 그 4개는 단좌식 혼자 앉는 거 2개는 복좌식 둘이 앉는 거. 이거 원래 처음부터 그 계산 안 하고 했으면요. 단좌식, 복좌식 고치는 것만 해도 무지하게 큰 수정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단좌식 모델, 복좌식 모델. 아마 저기 비행기에서 수직이 착륙하는 모델도 다 계산해 놓고 했을 거예요. 저 쉬는 동안 그 진행을 못 했잖아요. 2015년에서 2020년까지. 민간에서 저 4가지가 다 개발될 때까지 기다렸다고요. 기다리면서 하나씩 미리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깡통 엔진 복합체를 만들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가서 딱 깡통 엔진 복합체 한 것 같아 제가 보기엔. 그래가지고 지금 4달에 지금 첫 비행 잡혀 있는데 저는 4달에 꼭 안 하셔도 된다고 봐. 저 마음 같으면 내일 당장 해줬으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뭔가 통합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뿅 하고 몰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비행기 추락할 것 같으면 튀어나와야 되니까 조종사는 그 비상탈출 의자라도 제대로 앉혀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영국제인가 그래요. 그건 또. 그래서 이제 네 달에 만약에 첫 비행이 성공을 하면 3년 반 동안 검증하고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는 28년에 투입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대신에 뭐가 짧았냐면 우리는 가야 될 모델이 있는 거예요. 형상은 F-22 같은 형상이야. 근데 엔진도 F-22가 2개거든요. 엔진도 2개 해. 근데 우리는 F-22 엔진은요.
하나가 우리 두 개 합친 거보다 조금 못할 정도로 굉장히 센 거예요, 그거. 근데 우리는 하나가 두 개 합쳐봐야 F-35 정도라고, F-35. 두 개 합쳐서. 그러니까 형상은 F-22 같은 건데 엔진은 F-22보다 약한 그런 깡통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배에다가 내부 무장창을 했는데 내부 무장창 음속으로 달리면서 이게 배 열고 거기서 미사일 밀어내 갖고 쏘는 거 이게 또 골아픈 문제니까 일단 배 10자리는 만들어 놓고 그걸 움푹하게 만들어서 반매립창 만들어서 거기다 미사일 달았어요. 굉장히 실용적인 거라고. 근데 공간은 빼놨단 말이에요. 내부 무장창 공간은. 배에다가. 베이 공간을 빼놨어요. 자,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그러면 미 공군이 요번에 미 공군이 2019년에 발군해서 하기 시작한 일을 우리는 당연한 듯이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거라. 그리고 우리가 미 공군만큼 그렇게 아주 첨단의 디지털 무슨 엔지니어링, 뭐 오픈 아키텍처라고 뭐 말을 못 하죠. 왜냐면 우린 일단 그런 걸 만들어내려면 그 시스템 안에 인풋 시켜야 될 데이터가 쌓여 있어야 돼요. 이때까지 나온 모든 종류의 전투기에 관한 데이터들, 이때까지 나온 모든 서브 모듈들의 상세 정보에 관한 데이터들, 또 앞으로 만들 비행기에 사용할 수 있는 서브 모듈에 대한 데이터들. 우리는 그걸 없어요. 그냥 없는데, 물건이 없는데 데이터가 어떻게 있냐고. 그걸 열심히 축적하고 있을 거예요. 카이가 데이터베이스를 또 업체들은 업체들대로 자기 맡은 분야를. 그러니까 그걸 두고서 야 미국은 말이야 그거 디지털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말이지 1년 만에 비행기를 뚝딱 만드는데 니들은 도대체 몇 년을 붙잡고 있는 거야. 이런 황당한 소리 하는 게 이게 폭도예요. 기자예요. 평론가예요. 아니면 뭐 뒷다리 잡으려고 저기 평양에서 돈 받았나 베이징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군 카이 그리고 업체들에게 박수를 보내고요. 제 욕심 같아서 내일 당장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차분히 띄우십시오. 그거 깡통 엔진 결합체에다가 뭐 이렇게 부어 넣어가지고 그래도 뜰만하게 진흥 부어 넣고 통합하는 거 장난 아닙니다. 보채지 않을게요. 차분히 하십시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피터 드라카의 말을 하겠습니다. 피터 드라카의 말이 이게 가끔씩 인용이 돼요. 근데 인용할 때 좀 과장되게 인용을 하면서 저걸 안 해요. 출처가 어딘지를 안 밝히더라고요. 저 고생해서 출처 찾았어요. 피터 드라카가 1996년에 5월 달에 미국의 비즈니스 잡지 INC라는 잡지에 있습니다. 잉크라는 잡지. 거기에 이제 그 창업 편집국장하고 조지 잔드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 거기 이제 첫 문장이 뭐냐면 첫 물음이 조지 잔드론이 이렇게 물어요. 아, 미국이 참 기업가 정신이 좋죠. 엔트러프레너십이 좋죠. 그 최고 아닙니까? 라고 물으니까 최고는커녕 그거 한 5번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조지 잔드론이 물어요. 그럼 어디가 1등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죠. 한국이 1등이지. 코리아가 1등이래요. 기업가 정신, 기업가 혁신 정신이. 지금 보시는 그 카이나 지금 보시는 업체의 그 분투는 완전히 기업가 혁신 정신이에요. 그 조직 혁신 정신이에요. 조직 그 전체. 거기서 예로 드는 게 이거거든. 똘똘한 인간들로 팀을 만들어서 딱 전략적 목표 세워가지고 계속 혁신해 나가는 거. 이거를 얘기한다. 이게 체질화돼 있다 이거야. 한국 기업들이. 그러니까 쟤들이 아무것도 없던 데서 전쟁 폐허해서 몇십 년 만에 저 정도 갖고 쟤들 앞으로 우리보다 앞서갈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미국보다 앞서간다. 피터 드라커가 1996년에. 이거 혹시 저한테 저기에다가 그거 하시면 제가 영어 원문 보내드릴게요. 억지로 해서 구했어요.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길지 않아요. 뭐 영어로 뭐 말하자면 뭐 글쎄요 얼마나 될까 몇 페이지 돼요. 예. 뭐 잡지에 난 거라서. 그러니까 앞으로 피터 드라커가 한국이 기업가 혁신 정신이 세계 최고다. 기업가들의 이노베이션이 라고 말하는 게 피터 드라커였다. 라는 거에 야 출처가 저게 어디야? 라고 알으시고 싶으신 분은 이 출처를 이렇게 인용하시면 되고요.
그 원문 전체를 보시고 싶으신 분은 예, 저희 이메일에 저희 이메일 남겨드릴 테니까 저희 이메일에 보내주세요라고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피터 루아크가 거기서 이제 그 소셜 이노베이션, 사회적 혁신이라는 말을 해요. 이게 이제 우리 말하면 이런 거죠. 화장실 문화가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떠난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저도 그거 좀 시닉하게 봤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깨끗한 공중 화장실을 제공하는 나라예요. 우리 사회가 전 세계에서 제일 치안이 좋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제일 공무원 서비스가 좋아요. 우리가 공무원들, 특히 그 대민 접촉하는 공무원들. 이번에 뭐 윤 대통령이 뭐 다 팔아라 뭐 청사들 좋습니다. 뭐 장관들 뭐 그렇게 30평 40평짜리 큰 방에 있었고 뭐 있어 한 5평짜리 방에 있으면 되지. 사회적 혁신 정신 저 괜찮다고 봐요. 지자체 열심히들 해서 뭐 좌빨 지자체도 많지만 각 지자체마다 뭐 돈을 어떻게 뒤로 뺐는지 어쩐지 몰라도 편하게 해놓고 아름답게 해놨잖아. 또 일반 시민들 자기들끼리 카톡해서 잘 놀고 잘 연결하고 뭐 그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피터 루아크가 이 사회적 혁신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정치적 혁신을 얘기를 안 해요. 정치적 혁신도 있을 거다 이거지. 거기에 우리는 몇 점 줄 수 있냐 이거예요. 또 피터 루아크가 얘기 안 한 게 뭐냐. 담론, 내러티브, 철학 이런 데 대한 진정성. 우리 앞에 펼쳐지는 삶을 꿰뚫어보고 그 변화를 꿰뚫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꿰뚫어 보려고 노력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그것을 지식인들이 알리려고 노력하고 또 그러한 얘기들을 귀담아서 듣고 이런 거는 어떠냐 이거예요. 저는 이 세 번째, 네 번째가 정말 아쉽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뇌 탈출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운이 좋으면 하루 만에, 운이 나쁘면 한 일주일 열흘 있다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